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가난한 집안의 여종으로 팔려가 겁에 질려 첫날 밤에 기절했는데 눈을 떠보니 대궐 안 왕대비마마. 처소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 여인에게 일어난 기막힌 운명의 장난입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고 진실과 거짓이 뒤엉킨 궁궐 안 비밀 이야기. 과연 이 여인은 어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 성곽 작은 마을에 춘심이라는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춘심이 아버지는 선비였지만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여 집안은 날로 기울어갔지요. 어머니는 춘심이가 10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술로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쌀값은 어찌 마련하시렵니까? 춘심이가 조심스레 여쭈었지만 아버지는 한숨만 푹푹 내쉬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선비 양반, 오늘이 마지막 날이오. 돈을 내놓지 못하면 딸을 데려가겠소. 춘심이는 그렇게 21살 꽃다운 나이에 한양 부잣집의 여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마음씨 착한 춘심이는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께 절을 올렸지요. 아버지, 소녀가 불효했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춘심이가 팔려간 곳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자 김진사댁이었습니다. 안주인 박씨 마님은 겉으로는 인자해 보였으나 속마음은 달랐어요. 내가 춘심이로구나. 얼굴이 제법 곱네. 앞으로 내 시중을 잘 들어라. 예, 마님 열심히 섬기겠나이다. 춘심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우물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춘심이는 불평 한마디 않고 성실히 일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박씨 마님이 춘심이를 유난히 아끼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종들은 매로 다스리면서도 춘심이에게만은 따뜻한 밥을 챙겨주고 고운 옷을 입혀주셨거든요. 춘심아, 내 복이 트일 날이 머지않았다. 마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춘심이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무렵 박씨 마님이 춘심이를 불러 앉히셨어요. 춘심아, 내게 중요한 심부름을 해야겠구나. 분부만 내리십시오. 마님 영의정 대감댁에 물품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다녀와라. 춘심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영의정 댁이라니 나라에서 가장 높은 벼슬아치 집안이 아니겠습니까? 춘심이는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지요. 영의정 댁에 도착하니 대문부터가 위험이 대단했습니다. 문지기에게 사정을 말하자 안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영의정 댁 안주인이 춘심이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 처자가 바로 옆에 있던 박씨 마님이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하옵니다. 약속대로 데려왔나이다. 춘심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날 저녁 춘심이는 영의정 댁 별채에 갇혀버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지요. 여보게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러시오? 제발 문을 열어주시게. 하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춘심이는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샜어요. 이튿날 아침 영의정 댁 안주인이 하녀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춘심이로구나. 오늘부터 너는 우리 영의정 대감마님의 측실이 된다. 예. 측실이라니요? 저는 천한종의 몸인데 어찌 걱정 마라. 내 신부는 이미 양인으로 올려놓았다. 오늘 밤이 첫날 밤이니 몸단장을 잘하여라. 춘심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측실로 팔려간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박씨 마님이 춘심이를 아꼈던 이유였던 겁니다. 하녀들이 춘심이를 욕실로 데려가 몸을 씻기고 고운 비단옷을 입혔습니다. 머리에는 꽃비녀를 꽂고 얼굴에는 연지곤지를 찍었지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비쳤습니다. 아이고, 이 처자 참 곱구나. 대감마님이 흡족해 하시겠어. 하녀들이 웃으며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춘심이는 눈물만 흘렀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측실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춘심이는 새빨간 신방으로 끌려갔어요. 방 안에는 붉은 초가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커다란 이불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예를 갖추어 기다려라. 문이 닫히고 춘심이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가슴이 콩콩콩 뛰었어요. 두렵고 무섭고 억울한 마음에 춘심이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심이가 고개를 들어보니 허연 수염을 기른 노인이 들어오시는 것이었어요. 바로 영의정 대감이었습니다. 허허, 이 처자가 새 측실인가? 영의정은 이미 6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춘심이는 겁에 질려 몸을 부들부들 떨었지요. 영의정이 춘심이에게 다가왔어요. 일어나 보거라. 춘심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영의정이 춘심이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춘심이는 그만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공포에 정신을 잃은 것이지요. 이런, 이 처자가 기절을 하다니. 영의정이 당황하여 하녀들을 불렀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하녀들이 급히 들어왔어요. 대감마님, 어인일이옵니까? 이 처자가 기절했다. 어서 의원을 불러오너라. 하녀들이 춘심이를 부축하여 옆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궁궐에서 전교가 내려왔소이다. 대감마님께서는 즉시 입궐하시옵소서. 한밤중에 급히 입궐하라는 전교라니 예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영의정은 급히 옷을 갈아입고 궁궐로 향했지요. 바로 그 시각 영의정 댁 별채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절한 춘심이를 돌보던 하녀가 갑자기 문을 열어젖히고 소리쳤어요. 아니, 저 마차가 뭐냐? 궁궐 마차가 왜 여기로 오는 거냐? 궁궐에서 온 마차가 영의정 댁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내관 하나가 내려서 급히 말했어요. 왕대비마마 전교시다. 오늘 밤 당장 궁녀 후보 처자를 궁궐로 모셔오라 하셨다. 영의정 댁 안주인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아니, 한밤중에 웬 말씀이십니까? 궁녀 후보라니요? 김진사 댁에서 궁녀로 천거한 처자가 있다 들었소. 왕대비마마께서 급히 보시겠다 하시니 어서 데려오시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김진사 댁과 영의정 댁이 착각을 한 겁니다. 김진사 댁에서 궁녀로 천거한 처자는 따로 있었는데 춘심이를 영의정 댁 측실로 보낸 것과 시간이 겹쳐버린 거예요. 영의정 댁 안주인은 당황했지만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왕대비마마의 전교를 어찌 거스르겠습니까? 그럼 기절한 저 처자를 어서 마차에 태우시오. 하녀들이 아직 정신을 잃은 춘심이를 들것에 눕혀 마차에 실었습니다. 마차는 그대로 궁궐을 향해 달려갔지요. 춘심이가 정신을 차린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였습니다. 눈을 뜨니 천장이 보이는데 아까 신방의 천장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높고 화려한 단청이 그려진 천장이었습니다. 어디? 춘심이가 일어나 앉으려 하자 옆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신이 드셨습니까?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고개를 돌려보니 궁녀 복장을 한 여인이 춘심이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춘심이는 깜짝 놀라 두리번거렸지요. 여기가 어디옵니까? 왕대비마마께서 계신 자경전이옵니다. 처자가 마차 안에서 기절하여 계시기에 급히 모셨나이다. 자, 자경전이라고요? 대궐 안자경전 말씀이신가요? 춘심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영의정댁 신방에 있었는데 어찌 눈을 떠보니 궁궐이란 말입니까? 그때 안쪽 방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깨어났다면 이리 들어오너라. 춘심이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곱게 차려입으신 왕대비마마께서 앉아 계셨지요. 대비마마. 춘심이는 황급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마음이 콩콩콩 뛰었어요. 아무리 천한 종의 몸이었다 해도 나라의 어른이신 왕대비마마를 뵙게 되다니. 고개를 들어보거라. 춘심이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대비마마는 춘심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눈빛이 맑고 곱구나. 김진사가 천거한 처자가 바로 내냐? 소녀는. 그게 춘심이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기가 원래 여종이었고 영의정댁 측실로 팔려갔다가 여기 온 것이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왕대비마마께서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차 안에서 긴장한 나머지 기절했다 들었다. 이제는 괜찮으냐? 예, 대비마마 송구하옵니다. 괜찮다. 젊은 처자가 처음 궁궐에 들어오면 다들 그럴 수 있지. 오늘부터 너는 자경전 궁녀로 일하게 될 것이다. 잘 해낼 수 있겠느냐? 춘심이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실을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왕대비마마를 속이는 것은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소녀 사실은 말을 꺼내려는데 옆에 있던 상궁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대비마마, 처자가 피곤해 보이니 오늘은 쉬게 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그래, 그리하거라. 춘심아, 오늘은 푹 쉬고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여라. 춘심이는 할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춘심이는 궁녀들이 머무는 처소로 안내받았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침상도 있고 이불도 있었지요. 여기서 쉬시게. 내일 아침 식사 후에 대비마마께서 다시 부르실게야. 궁녀가 나가고 춘심이는 홀로 남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 영의정댁 신방에 있었는데 어찌 궁궐로 온 것일까?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춘심이는 뺨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춘심이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내일이면 어떻게 될까? 진실이 밝혀지면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한편 영의정 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새벽에 영의정이 궁궐에서 돌아왔는데 측실로 들인 춘심이가 사라진 거예요. 뭐라고? 마차에 실려 궁궐로 갔다고? 예, 대감마님 궁궐에서 급히 궁녀 후보를 데려가라 하여 안주인이 떨며 사실을 말했습니다. 영의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내 측실을 궁녀로 데려갔단 말이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게다가 왕대비마마의 전교로 간 일인데 함부로 되찾아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영의정은 급히 김진사 댁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김진사 댁에서 궁녀로 천거한 옥빈이라는 처자가 따로 있었는데 그 처자는 엉뚱하게도 영의정 댁으로 와버렸다는 겁니다. 그 옥빈이라는 처자가 바로 춘심이 대신 영의정 댁 측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옥빈이도 황당했지만 이미 영의정 댁에 들어온 마당에 어찌하겠습니까? 이게 대체 무슨 옥빈이는 총명한 처자였습니다. 상황을 재빨리 파악했지요. 내가 궁녀로 가야 했는데 잘못하여 이댁측실이 되었구나. 그럼 춘심이란 처자가 내 대신 궁궐로 갔겠지? 옥빈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궁궐로 가야 하는데 솔직히 궁궐 생활이 두려웠거든요. 평생 자유 없이 살아야 하는 궁녀보다는 차라리 측실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참에 모르는 척하고 여기서 살까? 옥빈이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영의정 댁에서도 어차피 측실 한 명은 필요했고 옥빈이가 얼굴도 곱고 총명했기에 그냥 두기로 했지요. 다음 날 아침 춘심이는 다른 궁녀들과 함께 왕대비마마께 문안을 드렸습니다. 대비마마 안녕히 주무셨나이까? 그래, 잘 잤다 춘심아. 오늘부터 내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니 잘 배우거라. 예, 대비마마. 춘심이는 상궁에게서 궁궐 생활의 규칙을 배웠어요.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절을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익혔습니다. 춘심이는 원래 마음씨가 착하고 총명했기에 금방 배워나갔지요. 며칠이 지나자 제법 궁녀답게 행동하게 되었어요. 왕대비마마께서는 춘심이를 점점 더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춘심아, 내가 내 차를 끓여보거라. 예, 대비마마. 춘심이가 정성껏 차를 끓여 올리자 왕대비마마께서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맛이 일품이구나. 정성이 느껴진다. 황송하옵니다. 대비마마, 보름쯤 지났을까요? 춘심이는 어느덧 자경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궁녀가 되었습니다. 왕대비마마께서 춘심이만 찾으셨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일만 하려 들지 마음을 담지 않는다. 그런데 춘심이 너는 다르구나. 무슨 일을 하든 정성을 다하는 것이 보인다. 과찬이옵니다. 대비마마. 내 집안은 어떠하냐? 부모님은 안녕하시고. 춘심이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자기가 원래 여종이었다는 것을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녀의 아버지는 선비이옵니다만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여 어렵게 사옵니다. 그래. 효녀로구나. 부모 생각에 눈물 찢는 것을 보니 그 마음이 참되구나. 왕대비마마의 말씀에 춘심이는 더욱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가 거짓으로 궁궐에 들어온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자경전에 영의정이 문안을 왔습니다. 영의정은 왕대비마마께 인사를 올린 후 곁에 서 있는 궁녀들을 쭉 둘러보았어요. 춘심이가 혹시 여기 있는 것은 아닐까? 영의정은 궁녀들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인 일입니까? 춘심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뒤쪽에 서 있는 거예요. 영의정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지요. 왕대비마마 앞이니까요. 영의정은 물러나면서 춘심이를 흘끔 쳐다보았습니다. 춘심이는 영의정의 시선을 느끼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들켰구나. 이제 끝이구나. 춘심이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날 저녁 춘심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영의정이 자기를 알아본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내일이면 진실이 밝혀지겠지. 그러면 나는 어찌 될까? 대비마마를 속인 죄로 큰 벌을 받을까? 춘심이는 두려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영의정이 다시 자경전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급한 일이 있다며 왕대비마마께 단독 아련을 청했습니다. 대비마마. 황송하오나 급히 아뢰옵고자 하는 일이 있나이다. 무슨 일이냐? 대비마마 곁에 있는 궁녀 중 춘심이라는 처자 말이옵니다. 왕대비마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춘심이가 어찌 되었다는 것이냐?
그 처자는 원래 소신의 측실로 들어온 처자옵니다. 왕대비마마께서 눈썹을 찌푸리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김진사가 천거한 궁녀 후보가 아니더냐? 그것이 착오였나이다. 본래 궁녀 후보는 옥빈이라는 처자였는데 그 처자는 소신의 댁으로 가고 춘심이가 궁으로 온 것이옵니다. 허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왕대비마마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러고는 춘심이를 불러들이라 명하셨습니다. 춘심이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왔어요. 왕대비마마와 영의정의 시선이 춘심이에게 쏠렸습니다. 춘심아, 영의정 대감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이냐? 내가 원래 대감댁 측실이었다는 것이? 춘심이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땅에 엎드려 사실대로 아뢰었어요. 대비마마 용서하옵소서. 소녀가 감히 대비마마를 속일 뜻은 없었나이다. 춘심이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원래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고 빚 때문에 여종으로 팔렸으며 영의정댁 측실로 들어가던 날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궁궐이었다는 것을요. 소녀는 진실을 말씀드리려 했으나 대비마마를 뵙고 나니 너무 두려워 차마 입을 열지 못했나이다.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왕대비마마께서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영의정은 춘심이를 자기 댁으로 데려가려고 했지요. 대비마마, 그 처자를 소신에게 돌려주시옵소서. 그런데 왕대비마마께서 손을 드셨어요. 잠깐 춘심아, 고개를 들어보거라. 춘심이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왕대비마마께서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을 숨긴 것은 잘못이로되 그동안 정성껏 일한 것은 거짓이 아니었구나. 대비마마 왕대비마마께서 영의정을 돌아보셨습니다. 영의정, 그대는 춘심이를 측실로 맞이했다 하였는가? 그러하옵니다. 대비마마. 그런데 첫날 밤에 처자가 기절하지 않았더냐? 그것은 처자가 겁에 질려 기절할 만큼 무서워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영의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왕대비마마의 말씀이 옳았거든요. 왕대비마마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더구나 춘심이는 천한 여종의 몸이었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 처자를 양인으로 신분을 올려 측실로 삼는다는 것이 온당한 일이냐? 그것은 김진사 댁과 약조를 한 일이옵니다. 김진사가 여종을 팔아넘긴 것이로구나.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왕대비마마의 목소리에 위엄이 실렸습니다. 춘심아, 내 뜻은 어떠하냐? 영의정 댁으로 돌아가고 싶으냐? 아니면 궁궐에 남고 싶으냐? 춘심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에게 선택권을 주시다니. 소녀는 춘심이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대비마마 곁에서 일하는 것이 소녀에게는 큰 영광이옵니다. 허나 소녀의 신분이 천하여 감히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하옵니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 왕대비마마께서 춘심이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춘심아, 내 마음이 곱고 정성이 지극한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궁궐에 남아 나를 모시겠다면 내가 내 신분을 바로 잡아주마. 대비마마. 춘심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지요. 영의정은 불만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왕대비마마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비마마, 그러하시다면 소신은 물러가겠나이다. 영의정이 물러간 후 왕대비마마께서 춘심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춘심아, 앞으로 거짓 없이 정성껏 일하거라. 내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예, 대비마마. 죽는 날까지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그날부터 춘심이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왕대비마마께서 춘심이를 신뢰하셨고 다른 궁녀들도 춘심이를 존경하게 되었지요.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왕대비마마께서 춘심이를 부르셨어요. 춘심아, 내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지 아느냐? 예, 대비마마. 성박 작은 마을에 계시옵니다. 그분을 궁으로 모셔오도록 하여라. 춘심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후 춘심이의 아버지가 궁궐로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딸을 다시 만나게 되어 감격스러워 하셨지요. 춘심아. 내 딸 춘심아. 아버지. 부녀가 눈물로 제외했습니다. 왕대비마마께서 춘심이 아버지를 불러들이신 이유가 있었어요. 춘심이 아버님, 따님이 이곳에서 정성껏 일하고 있소이다. 내 따님의 신분을 양인으로 바로 잡아주고자 하오. 네, 대비마마. 황송하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버님께 벼슬을 내리고자 하오. 비록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셨으나 선비로서의 학문은 깊다 들었소. 춘심이. 아버지는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왕대비마마의 은혜로 춘심이와 아버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한편 영의정 댁에서는 옥빈이가 측실 노릇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빈이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춘심이란 처자는 지금 어찌 되었을까? 내가 그 처자의 자리를 빼앗은 것은 아닐까? 어느 날 옥빈이는 용기를 내어 영의정 안주인께 여쭈었습니다. 마님, 궁궐로 간 춘심이라는 처자는 어찌 되었나이까? 그 처자? 왕대비마마께서 총애하신다 들었다. 곧 상궁이 될 거라더구나. 그러하옵니까? 옥빈이는 안도했습니다. 춘심이가 잘 되었다니 다행이었지요. 그리고 자기도 이곳에서 나쁘지 않게 지내고 있으니 이것도 운명이라 생각했어요. 세월이 흘러 춘심이는 25살이 되었습니다. 왕대비마마의 총애 속에 춘심이는 마침내 상궁의 자리에 올랐지요. 상궁이 된 춘심이는 더욱 정성껏 왕대비마마를 모셨습니다. 아버지도 벼슬을 받아 떳떳하게 살게 되셨고 춘심이가 보내드리는 녹봉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셨어요. 어느 봄날 왕대비마마께서 춘심이를 부르셨습니다. 춘심아, 내가 이곳에 온 지 벌써 몇 해가 흘렀구나. 예, 대비마마 소녀의 인생을 바꿔주신 은혜를 어찌 다 갚겠나이까? 허허, 은혜라니. 내가 정성껏 일한 것이 내게 큰 위안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왕대비마마께서 춘심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춘심아, 사람의 운명이란 참으로 기이한 것이로다. 내가 그날 밤 기절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하옵니다. 대비마마,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 복을 만든 것이니라. 왕대비마마의 말씀은 옳았습니다. 춘심이가 궁궐에서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우연히 들어왔다 해도 오래 머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날 오후 영의정 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영의정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예요. 영의정 대감께서 병환으로 별세하셨나이다. 춘심이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영의정은 자기를 측실로 삼으려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돌아가셨다니 안타까웠지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영의정 댁의 측실이었던 옥빈이가 영의정이 돌아가신 후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춘심이는 옥빈이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왕대비마마께 여쭈니 허락해 주셨습니다. 며칠 후 옥빈이가 궁궐을 찾아왔어요. 두 여인은 처음 만나는 것이었지만 서로의 사연을 알고 있었지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옥빈이옵니다. 저는 춘심이라 하옵니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옥빈이는 춘심이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짐작이 갔고 춘심이는 옥빈이가 자기 대신 측실이 되어 살아온 것이 미안했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하셨겠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도 나름대로 괜찮은 생활을 했나이다. 오히려 궁녀 생활보다 나았을지도. 모르지요. 그러하셨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으로 자리가 바뀌었지만 각자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이지요. 춘심이는 옥빈이에게 제안했어요. 혹시 궁궐에서 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대비마마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말이옵니까? 예, 옥빈이 처자께서 총명하시다 들었나이다. 함께 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빈이는 감사했습니다. 영의정이 돌아가신 후 갈 곳이 막막했거든요. 왕대비마마께서는 춘심이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셨어요. 그리하거라 춘심이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옥빈이도 궁녀가 되었습니다. 원래 궁녀가 될 운명이었던 사람이 돌고 돌아 궁녀가 된 거예요. 춘심이와 옥빈이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궁궐 생활을 이어갔지요. 세월은 흘러 왕대비마마께서 연로하신 나이로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춘심이는 슬픔을 억누르며 마지막까지 정성껏 모셨어요. 대비마마 평안히 가소서. 소녀가 받은 은혜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춘심이는 그 후에도 오랫동안 궁궐에서 일했습니다. 많은 궁녀들을 가르치고 이끌었지요. 춘심이의 이야기는 궁궐 안에서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첫날 밤에 기절했더니 궁궐 상궁이 되었다니 참으로 기이한 운명이로다 하지만 춘심 상궁님은 정성과 노력으로 그 자리를 지키셨지요. 그렇지 운명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법이다. 춘심이는 늘 말했습니다. 운명이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지만 내가 이 자리를 지킨 것은 정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이렇게 춘심이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답니다. 첫날 밤 기절한 여종이 궁궐 상궁이 된 춘심이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춘심이가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아래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더욱 재미있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